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무역 강좌를 맡은 최상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해방 이전의 무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무역 강좌에서 다룰 중심 시기는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해방 이후의 시기이지만 현대 한국 경제의 원형이 형성되는 시기는 19세기 후반의 개항부터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근대의 출발이라고 인정되는 개항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국 무역의 특징을 크게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876년 조일 수요 조교가 체결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는 일본 식민지로 전락한 시기 이전을 통상 개항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의 무역 관련 제도와 무역 동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는 조선 국가가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과 식민지 통치 방식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는 식민지기의 무역 관련 제도와 무역 동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방 이전의 무역 강의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통상 강화도 조약으로 불리는 조일 수호 조교의 체결 과정과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강화도 조약 체결을 계기로 한국이 만국공법, 즉 국제법 체계에 근거한 근대 국가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에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은 건국 직후인 15세기 초부터 이웃 강대국인 중국을 황제국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중화제국의 제후국으로 자처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조선의 국왕은 중화질서의 4대 책봉 체제하에서 자주국가로서 국가를 통치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4대의 책봉 관계는 17세기 중엽 중국의 왕조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18세기 후반 이래 청의 번성한 문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중국을 진정 천하의 중심으로 섬기는 풍조가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지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4대 책봉이라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19세기 초 서구 제국주의가 동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1832년 6월 영국의 상선이 조선에 도착하여 통상을 요구하였을 때 조선 왕조는 번국의 입장에서 사사로이 외교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조일 수호 조교가 체결되는 19세기 후반까지도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해체하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조선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840년 이후 한반도의 연안에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군함과 상선이 자주 출몰하였지만 이들은 조선과의 통상조약 체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영국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한 저 나라에는 무역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조선과의 수교가 가져다 둘 이익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영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한다는 군사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프랑스도 영국과 거의 같은 입장이었으며 이에 조선과의 국교 수립은 일본의 뒤를 따라가는 편이 좋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 가는 자국의 선박이 한반도 연안에서 난파할 때 선원의 안전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선과 수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조선을 교역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나라로 평가하여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 질서를 해체할 정도로까지 개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19세기 초엽 이후 서구 열강의 문호를 개방한 중국이 조선과의 4대 책봉 관계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1894년 발발한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하기 전까지 조선과의 4대 책봉 관계를 존속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1858년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계기로 서구 제국의 문호를 개방하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적인 국립국가를 건설하는 데 성공한 일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부국 강병과 식산흥업을 통해 근대 국가로 성장하기를 원했던 일본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자신들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이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 해체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정부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도 중국과의 4대 책봉 관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1871년 9월에 청과 일본이 평등한 입장에서 청일 수호 조약을 체결하였을 때도 조선의 지배층은 일본이 청의 속방인 조선을 함부로 침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조선 정부의 이런 태도는 국제법 체제에 근거하여 조선과 수호 조약을 체결하려고 한 일본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일본과의 최초의 갈등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왕정 복구에 성공한 일본이 이러한 정치적 변혁을 알리는 서계를 1869년 1월 독내부에 전달했을 때 발생하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전과 달리 그 서계에 일본의 군주를 황후로 칭하고 서계에 찍힌 인장이 조선 정부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계 접수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종래 조선 정부는 일본 막부의 장군과 평등한 입장에서 교린 외교를 펼쳤는데 일본 측이 갑자기 자국의 군주를 황후로 칭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일본은 몇 차례에 걸쳐 자국의 정치적 변화를 알리는 서계를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조선 정부는 서계 접수를 거절하였습니다. 1870년대 중반에는 조선의 쇄국 정책을 주도한 대원군이 실각하고 청의 지배자들이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국내외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5년 2월에 일본 정부가 또 한 차례 서계 접수를 시도했을 때 조선 정부는 이를 역시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1875년 9월에 일본 정부는 군함 운양호를 강화도에 파견하여 무력 시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선 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교섭에 응하였고 1876년 2월에 조일 수호 조교 일명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전문과 12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선 일본의 의도와 조선 정부의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제1조와 제2조를 정리하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규정한 제1조였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의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이 규정을 통해 조선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 즉 중국과의 4대 책봉 관계를 명백히 부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중국과의 4대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자주의 나라로 간주해 왔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선과 일본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선 정부의 4대 교리의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은 조약 제2조였습니다. 제2조는 양국은 사신을 파견하여 양국의 예조 판서와 외무경을 접견하고 교제 사무를 상의하며 해당 사신이 머물면서 오래 있을지 잠시 있을지는 또한 그때의 사정에 맡긴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제2조의 내용을 양국 왕실의 경조사에 종래 통신사를 파견해온 관계의 연장으로 이해해서 일본 공사가 한성, 오늘날 서울의 장기 주재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정부가 일본 공사의 서울 주재를 승인한 것은 만국 공법의 국제 질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이후인 1880년 12월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제4조와 5조는 종래부터 일본과 통상했던 부산을 포함하여 연해에서 통상이 편리한 항구 2곳을 지정하여 추가로 개항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1880년 5월에 원산이, 1883년 1월에 인천이 추가로 개항되었습니다. 통상 강화도 조약은 부산 개항장에 일본인의 거류지와 관리관청을 설치하고 취해법권이 인정되어 일본 영사가 일본인을 재판하고 개항장에서 일본인이 4km 이내의 내지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통상을 행하며 일본 화폐를 사용하고 미국을 수출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불평등 조약이라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근대적인 통상조약에서 관세는 통상조약 체결국의 주권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조약의 관세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은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인식을 더욱 확산시킨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계속 설명했듯이 조선 정부는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도 관세 부과가 주권사항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였고, 그래서 조약 체결 과정에서 관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만국 공법의 국제 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조선 정부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여 여러 미비한 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조약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4대 교린 체제에서 벗어나 만국 공법의 국제 질서 하에서 대외의 문호를 개방하고 서구의 선진 문명을 수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조일 수호 조약의 체결과 그 결과 개항이 이루어진 것을 한국 근대의 출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일 수호 조규와 개항이라는 주제로 한국 근대 출발의 계기가 되었던 강화도 조약의 체결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개항기의 무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